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짠디를 재배를 하는데 또는 짠디밭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골프장도 만들어 봤고 또 짠디 식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토양 속에 있는 양분 또는 비료들이 어떻게 서임새 있게 사용되느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학습하기에는 작물이 꼭 필요로 하는 원소를 필수 원소라 했다, 그죠? 그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을 다량 원소 CHONSP,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게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을 미량 원소라고 했다. 북염, 구철, 망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들이 실제 토양에서 그리고 식물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영양관리에서 무기 영양소 중에 수분이 얼마다? 75에서 80%다. 수박은 몇 프로다? 90, 한 7% 정도가 수분이죠. 짠디도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의 필수 원소 얘기했는데, 이제 9개 다량 원소와 7개 미량 원소를 합해서 16개가 필수 원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료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3요소 하면 질소, 인산, 카리, NPK, 이것을 비료의 3요소, 그리고 4요소 하면 캘슘, CA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마그네슘이 5번째. 그래서 비료의 4요소, 5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그룹핑을 할 때 먼저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필수 원소의 개념 속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과연 뭐냐 하니까 CHONSP까지 가더라 하는 거죠. P가 여기에 빠져 있지만 이 그룹에는 PBSY, 그러니까 이 1그룹은 단백질 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2그룹은 에너지 저장이나 구조적 완전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그룹은 칼륨, 캘슘, 마그네슘, 망간, 염소, 나트륨 이렇게 해서 식물 체내에서 이온 형태로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이온을 붙이면 플러스 캘슘 2가죠. 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Mn이 뭐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트륨 이렇게. 그 다음 4그룹에는 철이 이가죠. 그죠? 이가. 그리고 아연 플러스 몰리버덴, 니켈 이렇게 해서 요것들은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더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필수 원소들이 흡수한 이 원소들이 체내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짠디의 초종과 생육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영양에 관한 부분이 땡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필수 원소를 공급해 줬는데 이게 어떻게 흡수되는가, 흡수 형태고 짠디 체내의 함유율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질소라고 하면 N으로 표시를 하죠. 흡수 형태는 NO3- 그리고 NH4+. 그러니까 NO3라고 하는 것은 산화 상태, 산소가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NH4 플러스 이온 형태는 암모늄 이온이죠. 그래서 이것은 논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에, 그러니까 물이 있는 담수된 상태에서는 암모늄 상태로 흡수를 하는데, 실제 짠디 속의 함유율은 몇 프로냐? 2.5에서 4.5%, 4% 정도다. 그러면 평균 3%다. 근데 왜 이렇게 불어도 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면 그 답은 어릴 때, 유목이 때나 어릴 때는 질소 함량이 높고 나중에 이제 많이 자랐을 때, 그죠? 잎이 커지고 줄기가 많이 자랐을 때는 그 함량이 점차 줄어간다. 그 배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배는 초기에는
3.5%, 4%까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수확기 때쯤 되면 잎과 줄기 전체로 보면은 0.8에서 1%밖에 안 돼. 그 질소들이 다 어디 가느냐. 이제 질소의 움직임, 소위 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짠디든 볏짚이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내가 질소를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줬으면 얘가 이 몸체의 바디 속에 이제 준 거의 이용률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하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완효성 비료를 준다든지 필요한 시기에 양분을 그리고 잘 흡수할 수 있게끔 해서 비료를 주면은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뭐 한 80%까지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하나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한번 이렇게 뿌리고 그죠? 기비로 주고 그다음 추비 한번 주면은 간단한데, 비료 이용 효율 높이려고 자주 주면은 노력비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성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내가 짠디를 재배하든 벼를 재배하든 어떤 작물이든 이렇게 이제 질소 기준으로 비료를 줬다는 거죠. 줬는데 내가 10kg를 줬어.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5kg 정도밖에 이용 못 한다. 그죠? 5kg. 그러면 5kg가 이 바디체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물체는 커가죠. 이 식물체가. 키도 크고, 잎 개수도 많고 한다는 거죠. 그럼 초기에는 요만큼 있다가 여기에 5kg를 함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만한 사이즈에서 5kg를 함유하고 있는 거하고 이만큼 커서 함유하고 있는 정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한 5%, 4%까지 이렇게 식물체 내에서 함유를 하고 있다가 이게 식물체 바디 자체가 커짐으로 해서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된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이제 몸집이 커지면서 이렇게 그 질소보다는 뭐에 의존한다? 섬유질 함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CN율이라고 하죠. 탄질률, 탄수하고 질소의 비율. 이것이 초기에는 탄질률이 한 12, 15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수확기 때쯤 되면은 80, 뭐 보리집, 볏짚 같은 볏짚은 80, 보리집, 밀집 같은 경우에는 1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입니다. 인이라고 하는데 포스페이트 또는 포스포러스, 인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흡수하는 형태는 뭐냐? HPO4 2- 그죠? 이까 그 다음 H2PO4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0.3에서 0.5 ppm 정도 퍼센트죠. 여기는 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비료의 3요소인 칼륨, 포타시움이라고 하죠. 이것은 기공 개폐 기능을 한다든지 아주 생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벼를 재배한다거나 작물을 화분과를 재배할 때 기비로 다 질소, 인산, 칼리, 삼수소를 다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칼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질소하고 분실을 합니다. 나눠주죠. 소위 탑 드레싱을 한다. 이거는 생육 후반기에 칼륨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함량도 높죠. 1에서 2.5%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이죠. 황은 SO2-, SO4 2- 형태로 흡수를 하죠. 요건 위첨자가 됩니다. 뒤에 있는 거는. 어쨌든 0.2에서 0.45%입니다. 우리가 황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 황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시스테인이라는 그 메시오닌하고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구성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을 이제 어버이날 또 어른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들, 할아버지, 조부모님들 또 건강이 중요하니까. 자, 왜 중국 분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그 심장병 환자, 고혈압 환자가
그 먹는 양에 비해서 적으냐? 어디에 있느냐? 그 답은, 그 솔루션은 아니요. 양파에 있어요. 양파. 그래서 양파에 결국은 메틴하고 시스틴이라는 황을 포함하는 원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을 가지고 지금은 식이유황, 나노유황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요즘 또 관절에 좋다 해서 이렇게 하죠. 많이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로 이 황의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또 황은 우리가 식물체 바디를 구성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이제 살충 효과도 있어요. 또 살균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입자를 아주 이제 잘게 쪼개서 나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액화시켜서 이제 뽑는 거죠. 분무를 하죠. 분무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살충, 살균 효과까지 겸하고 있더라 하는 게 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칼슘은 Ca2 플러스 이온이죠. 이게 또 다 뭡니까? 이게 위첨자로 써야 됩니다. 이게 되나 지금? 위첨자. 이게 지금 안 되지. 자, 어쨌든. 자, 요것은 0.5에서 1.25. 그 다음 마그네슘은 0.2에서 0.6. 철은 이가, 상가로 흡수를 하죠. 그래서 200에서 요 이하는 이제 ppm 단위로 갑니다. 미량원소는 200에서 1000 ppm. Mn, 망간이죠. 요것은 투뿔이죠. 25에서 150 ppm. 붕소는 BO3- 형태로 흡수합니다. 10에서 60 ppm. 구리는 Cu2 플러스 5에서 20 ppm. 아연은 투뿔이죠. 20에서 50. 그리고 몰리브덴은 MO4 2 플러스 형태로 흔적만 있는 거죠. 그죠? 네. 염소, 니켈. 이렇게 이제 필수 원소의 흡수 형태 및 잔디 식물체 내의 함유율이 이렇게 되더라. 결국 가장 많은 것이 NPK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질소 순환에 작용하는 미생물, 그리고 질산화, 암모니아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암모니아화 과정이라는 것은 암모니아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미생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유기 영양 미생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단백질하고 유기물, N, 질소 화합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 NH3, 그리고 질산화 작용은 암모니움에서 이제 산소가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NO2로 가고, NO2는 NO3 산소를 하나 더 흡수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질산균과 질산균이 관여하더라. 그 다음 질산이 환원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산소를 뺏긴다는 거죠.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되면은 NO3 마이너스, NO2 마이너스가 결국은 NH4 이렇게 가는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질소를 요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벼 재배지에 살포를 하고 놔두면은 뭐 된다? 아모니아로 아모늄 이온으로 된다 이거죠. 유기 영양균에 의해서 여러 과정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탈질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속에 뿌렸는데 살포를 했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걸 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NO3 나이트레이트를 살포를 했어요. 했는데 NO2로 가고 결국 이 NO2는 어디로 가느냐? N2O 형태로 해서 공기중으로 비산하거나 또 산소를 잃어버려서 뭐 한다? N2 그냥 산소를 잃어버리고 N2 가스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탈질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그 다음 질소의 고정작용을 보면은 N2에서 NH4 플러스가 되죠. 암모늄으로 가더라. 이것은 질소 고정균하고 남조류가 관계하더라. 그죠? 그 다음 질소의 부동화 작용. 부동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다. 움직이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동화가 되느냐? N-암모늄 이온이 유기 질소 화합물 형태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기 영양 미생물이 여기에 포함되더라. 그 다음 질산화 작용은 유기물하고 비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 질산화라니까 질산화 산소를 흡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암모늄 이온이 NO2나 NO3 형태로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화되면서 첫 번째 여기에 관계하는 것이 암모니아화 세균이라는 거죠. 나이트로조모나스 이렇게 표시하고 두 번째는 니트로소코쿠스, 그 다음에 니트로스피라, 그 다음에 니트로소글로에아. 요게 이제 1차적으로 암모니아화 세균들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질산화 산화균입니다. 그죠? 요것은 니트로박터하고 니트로시스티스라는 그죠? 요런 애들이 여기에 관여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화학 비료의 경우에 암모니아화 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NH2에 여기 두 개 있고 CO가 있는 것이 뭡니까? 요소죠. 요소 비료를 화학식을 쓰시면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NH2하고 여기 두 번자에 CO가 붙은 것이 뭐다? 요소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이죠. H2O 물 두 번자가 이제 결합되면은 뭐 한다? 암모니아가 되죠. NH4 아모늄. 여기 요 두 번자가 CO3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남는 게 이제 뭐가 남는다? 143 칼로리 에너지가 남는다. 그러면 역으로 요소 비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요 아모늄하고 CO2하고 요걸 바인딩 시키고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이 요소 비료를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석회질소인 CaCN2 같은 경우에 물 두 번째하고 이산화탄소 한 번째가 바인딩됨으로 해서 NH2CN 플러스 CaCO3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석회질소가. 그 다음에 NH2CN은 한 번째의 물을 흡수한 경우에 요게 이제 요소죠. 그죠? NH2 두 번째하고 CO 요게 이제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요거죠. 그죠? 요소 비료. 그 다음 이제 이 요소 NH2 두 번째에 이제 그 CO가 물을 흡수하면 NH4 2CO3 요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여기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그죠? 여기서 나왔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것은 화학 비료의 암모니아화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골프장에서 토양 질소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토양 중에 질소 함량과 짠디의 생육 반응을 보면 먼저 암모늄 이온하고 암모니아태, 질산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암모니아태의 질소는 결핍 정상은 2.5% 이하가 되면 결핍 정상이 나타난다. 퍼센트가 아니고 뭐 단위가 뭐죠? 이게 밀리그램 퍼 그램이죠. 그죠? 그건 1000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0.25% 이하가 되면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나이트레이트 인 NO3 질소는 0.03% 이하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단위는 밀리그램 퍼 그램이기 때문에 아모늄은 2.5, 질산은 0.3 이하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생육을 하려고 하면은 퍼센트로 하면 0.5에서 1.5% 정도면 건전한 생육을 한다. 이 아모늄 같은 경우. 질산은 어떻다? 0.5에서 0.8% 정도면 건전한 생육을 한다. 자, 그런데 건전한 생육에 더 넘어서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과잉 정상이 나타나는 것은 20mg per g이니까 2% 이상이 되면 아모늄은 과잉 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1에서 2% 넘으면 과잉 정상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 토양의 질소 분석을 그 함량은 통상적으로 0.04%더라. 근데 사용 목표량이 질소 함량이 얼마 되어야 되느냐 하면 0.06%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소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주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양 샘플링을 하면은 20cm를 하는 거예요.
20cm 하는데 그 가수원 같은 데는 30cm의 토양 샘플링을 해서 토양 속의 양분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잔디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질소 시용량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제곱미터당 몇 g으로 하는 거죠. 해보니까 0.06 마이너스 0.04는 0.02죠, 그죠? 0.02를 주려고 하면 1000 그죠? 곱하기 1000이죠. 1000에서 몇 그램? 20g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소로 하면은 요소 속에는 질소가 46% 있죠. 그죠? 그러면 20 곱하기 46분의 100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나요? 43.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양 속에 질소를 공급해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수 원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필수 원소도 과잉되었을 때 또는 결핍되었을 때 증상, 심텀이 다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NPK, CA, 마그네슘, 철, 아연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결핍되면 질소는 가장 기본적으로 초록색이 황백화, 갈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 변색되면서 녹색의 진하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그네슘도 그렇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하엽부터 하엽부터 황화되고 생육이 저해된다. 이 말은 질소는 잘 움직여요. 이동성이 엄청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새로운 신초가 나오면, 새엽이 나오면 그쪽으로 다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깎기 물량이 감소되고, 스팟이라고 하는 건 반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을 띠는데 약간 흰색이, 황색이 아니고 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녹병이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과잉되면 어떠냐? 잎이 아주 진하게 초록이다 못해 금게 변하는 거, 그걸 암록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가 무성하고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병이 발생하고 다밥 이제 저항성이 낮아집니다. 이 말은 밟으면 밟는 것을 다밥이라고 하는데, 밟았을 때 얘가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 회복력이 부족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엽폭이 작아지고 줄기하고 엽맥이 자색화된다는 거예요. 약간 붉은무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열과 뿌리 발달이 저해되는 게 인이다. 그러면 과잉되면 어떻게 되느냐? 잎이 두껍고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지나치게 두꺼운 것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꽃대가 빨리 올라옵니다. 그러면 성숙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양 생성을 충분히 하고 꽃대가 올라와야 나중에 열매를 충실히 맺는데, 이게 열매를 충실히 못 맺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깎기 물량이 감소한다. 이 말은 전체 수량이 지상부 생육이 안 좋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하고 철하고의 기량작용이 있다는 거죠. 기량작용. 그러므로 해서 이게 인이 과잉되면 철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인딩 돼서 철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 칼륨은 초장과 여포의 생장이 억제되고 결핍되면, 그 다음에 병 저항성과 다밥 저항성이 약화된다. 결국 이게 뭡니까? 질소의 과잉 증상하고 거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과 칼슘이 결핍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이 칼륨입니다. 그러면 칼륨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 상호 많으면 상호 기량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쪽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칼륨의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주면은 다른 문제,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부족해진다.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되죠. 신초 부위의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회백색 반점이 생기고 새 뿌리에 코르크증이 생기고 뿌리 선단이 고사하거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엽록소 합성이 저해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빼대가 골격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클로로필, 엽록소에서 하는 거죠. 엽록소가 가운데에 뭐가 있죠? 마그네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 이렇게 4개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한쪽에는 바인딩 할 수 있는 것이 CO2, 또 산소도 바인딩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마그네슘이 가운데 딱 있다면 이 가지를 4개 딱 치고 있는 게 질소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질소의 4분의 1 있으면 되겠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클로로필을 구성하는데.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지나치게 많으면 더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마그네슘이 지나치게 많으면 칼륨이 결핍되거나 칼슘 결핍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호 기란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은 신엽이라는 거 새로 나온 잎이죠. 신초라고도 하죠. 줄기가 나오는 것을 신엽부터 황화 현상을 유발한다. 그리고 쇠뿌리 발육을 제외하는 것이 철이다. 그죠?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많으면은 망간과 인산 결핍을 유발한다. 망간하고 인산 결핍. 망간, Mn이죠. 지금 Mn이 빠져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연, 제텐이죠. 그죠? 아연은 신엽, 새로 나온 잎부터 황화 현상이 유발되고 잎이 작아진다, 소형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되면은 아연은 갈색 반점이 생기고 지하 발육이 나빠지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짠디학에 있어서의 양분의 동태, 양분의 과잉과 부족 증상에 대한 결론입니다.